탈권위적, 파격적 행보다. 소통, 개혁 의지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반면에 또 집권 초반 보여준 인사난맥, 뭐 야당에서는 또 안보 불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야당과의 협치 부재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그건 또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또 국민의당은 요즘 또 당대표 경선으로 지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딱 100일이 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100일, 이상돈 의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족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대통령이고, 네. 또 그간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좀 기대 또는 대통령이 그 이상적인 역할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그런 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좀 해소시켜줬다. 국민들한테 만족을 시켰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팔 걷어붙이고 뭐 커피 마시는 모습이랄까 5.18 기념식 뭐 이런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네. 역시 뭐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지만 인사 문제는 그래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인사도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저보고서 점수를 매기려 같으면은 네. 최고점은 역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고, 네. 이 실패작은 그 낙마한 그 조대혁 노동부 장관 후보자랄까, 또 박기영 그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지명했다 낙마한 경우, 네. 또 국방부 장관도 억지로 임명은 됐지만은 이렇게 평가받지 못했죠. 네. 몇 실패작도 있습니다. 네. 뭐 이상돈 의원께서는 그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청문회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또 내려주셨고요. 어떻습니까? 그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 문제라든지 뭐 적폐청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좀 사회적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네, 특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 모든 게 결정해버리고서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에서 많이 좀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정권자 본 때는 그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개혁 같은 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거라는 벽에 부딪히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특히 에너지 정책 같은 거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결정해서 밀고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좀 지나가면요, 우리나라 국토 여건이 풍력 또는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도 안 되고 석탄 발전도 이거 안 된다. 원자력 발전도 그만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은 얼마 후에 상당히 벽에 부딪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돈 의원께서는 뭐 이제 교수 시절에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특히 그 국정원에 있었던 그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그 국정원 댓글 공작 말하자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죠. 네. 그것은
저는 그 뿌리가 이명박 정권 초기 그 촛불 시위 직후부터 원세훈 씨를 국정원장 임명할 때부터 뿌리가 깊다고 봅니다. 네. 대체로 뭐 예상했던 일이 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정치 개입이다 하지만은 네. 그것은 그런 주장은 좀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과거에 대해서 확실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조사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뭐 검토에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는 뭐 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30일. 그래서 이것이 뭐 변론 제기 신청이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사 절차하기 때문에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단순히 그 댓글 공작을 넘어서 아마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네. 이제 감시하고 흔히 말해서 사찰했다는 뭐 그런 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밝힐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런 것은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그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학자들, 교수들 등등등에서 피부를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좀 그때 당시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로부터 눈의 가시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증거는 없지만은 네.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감시 또는 그 불법적인 사찰을 했을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죠. 뭐 네. 이런 부분도 좀 이제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다.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의지는 평가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보기에 따라서는 또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뜻을 갖다가 전한 거라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뭐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하는 거니까. 네. 다만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뜻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와 무관하게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 뜻인데 사실 뭐 그것이 뜻은 좋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인지 네.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네. 과거에 전쟁 일어난 거 보면은 그렇게 어느 나라가 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한다고 그래서 전쟁이 피해졌느냐 네. 그렇게 되면 뭐 역사상에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야죠. 네. 저는 뭐 그건 단지 평화가 중요하다는 네.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당내 사정으로 좀 여쭤보죠.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을 이제 건국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1948년이 건국 아니냐
또 보수 진영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그건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을 말하는 것도 좀 우습다고 봐야죠. 네. 다만 이것이 좀 논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합의로서 해소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임기 중에 이제 임정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공도 100주년으로서 이거 못을 받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냥 없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내 사정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출마로 어쨌든 뭐 국민의당이 전당대회가 조금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이상돈 의원께서는 상당한 이제 비판을 하셨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지금은 의원들이나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상돈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선거 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모두들 좀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뭐 당 지지율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좀 전당대회를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네. 당대표 선출을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네. 또 한쪽에서는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대표를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과연 또 우리가 당원 당규를 한 대학 교수 한 명이 만들어 온 그 안을 보고서 덥석 고쳤는데 그걸 과연 잘 고쳤느냐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네.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참 이게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해서 누가 대표가 된다고 저러고 있지만은 네. 한쪽에서는 좀 이것을 냉소적으로 보고 좀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당 사정을 과연 우리가 잘 아느냐 말이죠. 왜냐 그러면은 굉장히 급하게 당원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완전히 당원 투표에 의해서 네. 특히 이번은 그 모바일 투표죠. 네. 현장 투표는 모바일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결선 투표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고 네. 뒤늦게 뛰었던 이현주 의원이 특히 큰 변수가 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이현주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현주 의원은 이상돈 의원께서는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가장 찬성한 사람 한 명인 이현주 의원을 꼽았는데 이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 따라서 최고위원으로 나가려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 하루하루 과정에서 좀 이러이러한 좀 상황 변화가 있었고 네.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직접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겪어보니까 본인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하고서 그냥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심지어 이현주 의원이 뭐 이런 말도 했죠.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의 소위 중진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참 알겠다. 뭐 네. 그래서 뒤늦게 자기가 대표로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무슨 페이스메이커로 나간 거 절대 아니고 네. 쉽게 얘기해서는 자기도 이거 안철수 대표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네. 거기에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네. 뭐 결선 투표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 외에 뭐 반환 연대라고 그럴까요? 후보 단일화라고 그럴까요?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연대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일단에 누가 1등, 2등이 되는지 뭐 그게 지금 또 관심사 아닙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해서 밖에서 보기에 관심은 많다고 그러는데 그 관심이 뭐 기대가 많아서 관심이 많은 것보다는 네. 시끄러워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전에 이상돈 의원께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되면 뭐 의원들의 집단 탈당 문제도 얘기하셔서 그것이 또 여러 주목을 끌었었는데 뭐 당내에서는 또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뭐 집단 탈당으로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의원들이 이미 심정적으로 네. 안전 대표로부터 떴기 때문에 네. 대표로서 리더십 발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뭐 경선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 안 전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의원들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 솔직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당을 이끌어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사실 안 전 대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까지 치르게 된 데는 지난 1년 그렇게 총선 이후에 1년 넘는 세월이죠. 그것을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대선까지 갔다. 저는 박지원 전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연 홀러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첫 TV 토론 때 뭐 안철수 전 대표를 서울시장으로 차출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또 뭐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나서지 말고 서울시장에 나서는 방안을 내가 당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것도 본인의 말이 아니고 다른 상대방 후보한테 대표 그만두고 서울시장 나가시오 하는 거죠. 네. 뭐 그것도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뭐 나오는 얘기지 네. 실제로 과연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한다고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지난번에 안 전 대표는 그 자기 지역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토막을 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이렇게 참패한 경우도 별로 드문 일입니다.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탈권위적 파격적 행보다 소통, 개혁 의지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반면에 또 집권 초반 보여준 인사난맥 뭐 야당에서는 또 안보 불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야당과 협치 부재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그건 또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또 국민의당은 요즘 또 당대표 경선으로 지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딱 100일이 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100일 이상돈 의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이상돈 의원께서는 그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청문회를 직접 진행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또 내려주셨고요. 어떻습니까? 그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 문제라든지 뭐 적폐청산 문제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좀 사회적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네, 특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 모든 게 결정해버리고서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에서 많이 좀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정권 때는 그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지만 인사 문제는 그래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인사도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대체로 무난했던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저보고서
점수를 매기려 같으면은 네. 최고점은 역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고 네. 이 실패작은 그 낙마한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랄까, 또 박기영 그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지명했다 낙마한 경우, 네. 또 국방부 장관도 억지로 임명은 됐지만은 이렇게 평가받지 못했죠. 네. 몇 실패작도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부족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대통령이고, 네. 또 그간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좀 기대, 또는 대통령이 그 이상적인 역할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그런 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좀 해소시켜줬다. 국민들한테 만족을 시켰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팔 걷어붙이고 뭐 커피 마시는 모습이랄까, 5.18 기념식 뭐 이런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네. 역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개혁 같은 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거라는 벽에 부딪히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특히 에너지 정책 같은 거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결정해서 밀고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좀 지나가면요, 우리나라 국토 여건이 풍력 또는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도 안 되고, 석탄 발전도 이거 안 된다. 원자력 발전도 그만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은